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안시스 2024 왓츠뉴 2차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정희철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13시부터 16시까지 총 5개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그 EBU 제품 중에서 HFSS와 맥스웰, 그리고 SBO 제품 중에 있는 색스케이드, 그리고 실내성에 관련된 램 분석과 그 PCB 설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안시스 HFSS 소개 및 2024 R2 신기능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 HFSS에 대한 소개, 그리고 HFSS의 주요 기능, 그리고 해석 사례 소개와 2024 R2의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HFSS에 대한 소개입니다. HFSS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 프리퀀시 스트럭처 시뮬레이터의 약자입니다. HFS의 경우에는 높은 정확도로서 산업 표준으로 인정받는 풀웨이브 3D 전자기 설계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다중 스케일, 다중 물리적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하여 전 세계 많은 엔지니어로부터 각광받는 그런 수치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래 어플리케이션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RF, 그리고 초고주파, 통신회색, 그 컴포넌트, 그리고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 RF 부품, PCB 서킷, 그리고 안테나 설계에서부터 안테나가 머지된 그런 머지된 환경, 그리고 안테나 어레이, 기지국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사용되는 빔포밍 기술들, 그리고 IC에서부터 시스템까지 PCB에서의 그런 신호 무결성이라든지 전원 무결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C 패키징이라든지 PCB를 설계하는 데서도 유용하게 해석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I, EMC라는 전자파 간섭이라든지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그런 해석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HFSS의 인터페이스입니다. HFSS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세 개의 서로 유용한 그런 설계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HFS 3D 모델러인 HFSS를 가지고 안테나라든지 초고주파 회로를 설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D 모델러에서는 메카니컬 캐드를 어, 툴 내에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3D 설계된 그 캐드 모델을 임포트해서 다양한 구조의 를 직접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HFS 3D 레이아웃 경우에는 일렉트리컬 캐드라는 이 캐드 모델을 임포트해서 IC라든지 그 IC가 포함된 시스템에서의 신호 무결성과 전원에서의 그런 무결성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HFS 스킷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어, 회로 기반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HFS 스킷 이용해서 어,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FSS의 메싱 프로세스입니다. HFSS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토메이티드 어댑티브 매싱 프로세스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HFSS는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메쉬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메쉬를 나누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해석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음, 타겟하는 그런 에러율을 설정하고 그 에러율을 이제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메쉬를 조금 더 작게 나누어서 그 형상에 가장 적합한 그런 메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해석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HFSS의 그런 메싱 기술로 인해서 높은 정확도를 어, 가지는 것을 엔지니어 사이에서는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런 그 높은 정확도만은 이제 그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HFSS의 시뮬레이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FSS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 프로젝트 메뉴 창에서 이제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진행을 하면서 설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이제 그 지오메트리 스트럭처에서는 툴 내부에서 이제 그런 3D 드로잉 를 이제 지원을 해서 직접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2D라든지 3D CAD 모델을 임포트해서 툴 내에서 이제 그런 모델링된 구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유전체라든지 메탈 부분에 대한 재질 설정을 정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계 조건 바운더리 부분에서는 이제 2D라든지 그리고 3D에 대한 그런 재질, 뭐 PEC라든지 유전체라든지 그런 어, 재질을 이제 해주게 되고 그런 해석 조건에 대한 경계 조건에 대한 설정을 이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호를 이제 인가하기 위한 익사이테이션, 포토 설정을 이제 해주는 부분을 이제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 해석 이제 주파수가 관련된 시뮬레이션 셋업을 이제 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주파수 범위를 설정하는 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또 해석하고자 하는 주파수 영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설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 해석된 결과는 여기 리절트 탭에서 원하는 뭐 S 파라미터라든지 VSWR라든지 레디에이션 패턴이라든지 필드 분포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HFSS의 가장 큰 특징이 어, 멀티 스케일의 이제 그 물리 솔버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HFS 같은 경우에는 높은 그 정확도를 가지는 그런 해석 도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그런 그 유한요소법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고, 어, 프리쿼시 도메인 FM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개체 주변에 이제 그 육면체의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고 그 바운더리 내부를 전체 그 필드를 해석을 해서 바로 이제 그 필드 분포라든지 뭐 특성들을 바로 손쉽게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높은 정확도에 비해서 경계 조건 이제 내부를 모두 다 그 메싱을 나누고 이제 해석을 함으로써 어, 그 해석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컴포넌트라든지 뭐 안테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때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겠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안테나를 어떤 그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이상의 좀 그 대형 구조물에다가 안테나를 이제 배치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어, 컴퓨팅 자원이라든지 메모리에서의 조금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가 좀 큰 구조물의 그 해석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어, 그런 바운드리 내부를 전체 필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그 외부 메탈 영역의 표면 것 부분만 이제 전류를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그 주파수 도메인 그 MOM이라는 그런 해석 기법이 있습니다. HFS의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그 FEM가 이제 뭐 FEM에 추가해서 MOM이라는 해석 솔브를 인테그레이트 해서 이렇게 그 다양하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광범위한 그 주파수 영역에서의 과도 해석, 트랜지언트 해석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도메인뿐만 아니라 시간 도메인에서의 그 유한요소법 해석이 가능한 트랜지언트 해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규모 전파 안경에서의 전자기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슈팅 앤 바운싱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그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저희 전자파 해석 솔브에 또 포함을 시켜서 어, 앞서 설명드렸던 그 MOM보다 또 훨씬 광범위한 그 영역의 그 전파 환경을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RF 부품 간의 그런 인터페어런스, 전자파 간섭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전자기적 간섭 현상을 해석하는데 MEC라는 그런 또 해석 기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은 그 다양한 그 크기의 어, 시스템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미터 스케일부터 수 센티미터, 수십 센티미터까지의 그런 패키지라든지 시스템까지 이제 다양한 크기를 매칭을 하고 해석이 가능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통신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노미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수 수십 킬로미터까지 해당하는 그런 도심 환경까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풀 스케일의 멀티 스케일은 그러한 이제 그 물리 기반의 해석 도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F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 내부에 다양한 그런 스케일의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툴 내부에 단일한 그런 솔브만 가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솔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일렉트리컬 사이즈별로 이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버들이 각각 존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조금 작은 사이즈이면서 그리고 복잡도가 좀 높은 그런 구조에서는 유한요소법, 그 FM 메소드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사이즈가 작으면서 좀 복잡한 구조에는 FM 솔버를 이용하게 되고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한 중간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MOM 솔버를 이용한 HF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솔버라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HFSS I 그리고 이제 펩이라는 솔버를 이용해서 이제 중간 정도의 그런 시스템 정도의 이제 그 사이즈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솔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렉트리컬 사이즈가 좀 매우 큰
영역의 경우에는 SBR 플러스라는 그런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이용한 그 전자기 해석 솔버를 이용해서 전파 환경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조건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어, 솔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어, 전자기 해석으로 이제 쉽게 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든 이제 솔버들을 적용을 해서 어, 컴퓨팅 뭐 메모리라든지 그런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PC를 병렬로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런 안시스에서의 도메인 디컴포지션 그런 하이브리드 메소드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어, 기존에 좀 풀기 어려웠던 그런 스케일의 해석도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HFSS의 주요 기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 퓨전이라는 기술입니다. 메시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단일한 그런 메싱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메싱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어, 지금 이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CB와 같은 이제 그 다층 레이어의 해석을 할 경우에 조금 어, 2D 평면의 그런 좀 단순한 구조에서는 이제 클래식 메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메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조가 좀 간단하면서 그런 2D 평면과 같은 그러한 구조에서의 그 메쉬를 좀 나눌 때 좀 빠른 그 복잡하지 않은 그런 구조들은 간단하게 메쉬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빠른 그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넥트라든지 조금 이제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그런 구조에서는 좀 이제 그 클래식 메쉬로는 이제 메싱을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 메쉬라는 그런 어, 메싱 알고리즘을 추가를 해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의 그런 구조에서 메싱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플렉시블 타입의 그런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곡면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에 따른 또 메싱을 나누는 게 조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싱 알고리즘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게 이제 피메시라는 그런 그 메싱 알고리즘이 추가되어서 어 지금 HFSS 내부에 그런 그 단일 구조의 메싱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메싱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어 각각 그 해당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설정을 해주고 통합해서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이제 그 메시 퓨전이라고 해서 그러한 그 기술로 이제 빠른 그 적합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HFS 내부에 그 안테나 툴킷을 머지해서 어, 전자기장 솔버 통합해서 이제 그런 안테나 설계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 총 이제 50개 이상의 그런 안테나 디자인을 어, 지원을 해서 이제 쉽게 그 툴 내부에서 안테나를 이제 설계해서 해석까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계된 안테나를 툴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익스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툴에서도 이제 다른 툴에서도 그런 안테나를 이제 설계된 안테나를 가져다가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안테나를 그 단일 안테나를 이제 배열을 해서 어, 조금 더 높은 지향성을 가지는 안테나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어레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어, 설계된 이제 단일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이제 배열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 그렇게 이제 설계된 안테나를 어떤 뭐 기지국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이제 머지를 해서
그 물리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컴퓨팅 리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좀 해석에서의 좀 한계를 좀 줄이고자 HFSS에서는 FADDM이라는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단일 안테나만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어레이와 같은 등가적인 그런 수치 해석을 풀어서 쉽고 빠르게 그런 어레이 안테나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ADDM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프로시저 나와 있는 프로시저처럼 맨 처음에 이제 그 설계하고자 하는 단일 안테나의 유닛셀을 먼저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해석된 단일 안테나를 가상의 공간에다가 그 등가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단일 안테나만을 이제 그 해석된 그 결과만 가지고도 실제 그 어, 어레이 안테나가 이제 설계된 것과 동일한 그런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실제 이제 형상 베이스의 그런 그 어레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 복잡한 그런 구조에서도 이제 어레이 형태의 안테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그 FADD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니폼한 그런 구조의 어레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그 ADP라는 가속화된 도플러 프로세싱 기술입니다. A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자동차와 같은 그런 ADAS 주행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 여기 이제 자동차에 쓰이는 그런 상용 레이더 센스를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HF 내에 그 ADP의 값을 입력을 해서 실제 그런 레이더 파라미터를 적용된 그런 ADP를 이제 해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이제 그 ADP에는 주파수 가변을 해서 사용하는 셔프 시퀀스 FMCW 레이더 도플러 기술과 그리고 펄스 도플러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셔프 시퀀스 FMCW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거리 측정이 가능한 그런 레이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펄스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체의 빠른 이동에 따른 그 속도 측정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레이더 기술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레인지에서의 그 도플러 효과를 시각적으로 처리하고 툴 내부에서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A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이센스적인 요구사항이 있는데 현재로는 이제 일렉트로닉스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에서만 이제 동작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3D 컴포넌트에 대한 그런 어, 내부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 H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그런 협력사와의 그런 개발 이제 같이 협력하는 이제 개발의 경우에는 자사의 그런 어, 고유한 그런 자산이라고 할지 그 내부 이제 그런 뭐 특허적인 뭐 그런 기술들을 이제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런 컴포넌트의 특성만을 이제 연결해서 어, 해석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암호화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오브젝트 내부의 뭐 모습이라든지 디자인된 그런 설계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히든으로 처리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제 그 언하이더 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내가 실제 뭐 설계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숨기고 싶은 부분은 좀 숨기는 기능들이 들어 있어서 조금 외부에 좀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을 조금 노출하지 않고 어, 그런 뭐 재질이라든지 경계 조건, 배시 설정 등의 그 내부 정보는 조금 가리면서 해석 부분은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인크립티드 3D 컴포넌트 기술입니다. 그리고 안시스에서 이제 음, HFS의 경우에도 어, 여러 이제 높은 컴퓨팅 기술을 요하게 되는데 어, 많은 프로세스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그 HPC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 빠른 그런 해석이 가능한 HP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해석 사례에 대한 소개를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챔버 내부에서 LCD TV에 그런 터치 패널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해석 사례이고요. 어, 여기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그 영역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챔버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스케일의 그런 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메쉬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리소스를 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이제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메쉬 알고리즘을 좀 다르게 이렇게 적용해서 메쉬 퓨전으로 좀 쉽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메쉬 퓨전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해석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타우 메쉬를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챔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우 플렉스, 좀 복잡한 구조에 어, 적용할 수 있는 그 메싱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TV와 같은 그좀 작고 그런 터치 패널의 좀 복잡한 구조는 그 P메쉬를 이용을 해서 해석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SBR 플러스 해석 기법을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은 그 탑재된 안테나를 해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건물 내부에서의 그런 전자기전 필드 분포, 그리고 기지국, 그 인접한 기지국 간의 안테나 간의 그 커플링 현상도 SBR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했던 사례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라든지 뭐 함정이라든지 그런 어, 레이더에 의한 그 감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레이더를 이용한 감지 기술, 그런 RCS를 레이트레이싱이 가미된 SBR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멀티팩션이라는 그 해석 사례이고, 어, 멀티팩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출력의 RF 환경에서 어, 어떤 진공이라든지 저압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자 방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방출된 전자들이 어떤 그런 어떤 전자적인 그런 특성을 이제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멀티팩션 환경에서의 그런 전자기적 해석이 가능한 그런 해석 사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밴드패스 필터와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립 그 라인에서 코엑셀 이 이제 포함된 그런 해석에서 이제 멀티팩션 현상을 이제 해석해 본 그런 해석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HFSS ADP를 적용해서
자동차와 같은 그런 자동차에 붙어 있는 이제 그 레이더를 해석했던 사례이고, 툴 내부에서 이제 뭐 설계된 안테나를 뭐 레이더와 같은 안테나를 이제 차에 장착을 해서 어떤 저희 그 에이다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 레이더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G 기지국 해석 사례입니다. 기지국에서 이제 그 전자파를 이제 이렇게 쏘게 되면은 어떤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구조물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반사되거나 뭐 왜곡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회절에 의한 그런 전파 지연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에 따른 전파 지연으로 인한 그런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파 지연들을 적절한 뭐 동기화라든지 뭐 주파수 변조나 보호 등의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에 이런 그 해석된 결과들을 좀 참조해서 좀 성능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인체 전자파 흡수율에 관한 이제 해석 사례입니다. 어,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국내나 뭐 미국의 경우에는 1g 평균쌀을 적용해서 어, 테스트를 하게 되고 전자파 인체 흡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헤드 팬텀에다가 어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휴대폰을 이렇게 거치를 하고 이제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그런 전자파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석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g 쌀을 이제 적용하게 되고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g의 평균 쌀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런 표준화된 국제 규격을 따르는 그런 어,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해석 결과들을 바로바로 도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자동차에서의 그런 전자기전, 전자파 장애에 관련된 그런 해석이 가능한 CISP25 스탠다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CISP25 규격 경우에는 이제 컨덕티드 에미션, PCB와 같은 그런 신호라든지 뭐 전원 그 라인이라든지에서 나오는 방출되는 그런 컨덕티드 에미션과 그리고 무선으로 방출되는 레디에이티드 에미션을 이제 측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HFSS와 그리고 서킷을 이렇게 이제 그 연동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컨덕티드 에미션에 관한 이제 해석 사례이고 오른쪽은 공기 중으로 이제 방출되는 레디에이트 에미션을 유사한 방식으로 HFSS와 그 서킷 에뮬레이터를 이제 붙여서 이렇게 해석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HFSS 그 왓츠뉴 신기능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이나이트 어레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UI를 통해 동합된 별 결과 및 메타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을 하여 CSV 파일을 임포트해서 어레이 마스크를 정의를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기능으로는 배열 내 일부 소스들을 하나의 복합 소스로 결합을 해서 어,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소스를 그룹핑하여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RF 멀티팩션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RF 멀티팩션 문제를 해석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전력의 이제 하한값과 상한값을 함께 계산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그 베타 기능으로 멀티 파이나이트 어레이 기술입니다. 단일 배열을 생성할 때 사용하던 동일한 UI를 통해서 여러 개의 배열을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축 방향으로 적청된 그런 어, 배열을 어, 이제 단일 플랫폼 상에서의 다중 배열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복잡한 안테나 환경이라 3차원적인 배열 배치를 보다 쉽게 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D 컴포넌트 어댑티브 옵션을 통해서 병렬 메쉬를 세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대규모의 복잡한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어, 파이나이트 어레이 툴킷에서는 이제 기존에 좀 유니폼한 그런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그런 벨 안테나를 좀 설계를 하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여기 좌측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앰플리튜드를 어떤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를 좀 다양하게 가변시킴으로 해서 어떤 그 안테나에서의 그 메인 빔과 그리고 불필요한 사이드 로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테일러 기법과 그다음에 돌프 체비셰프와 같은 그런 해석 기법들을 여기 그 파이나이트 어레이 툴킷에 좀 포함을 시켜서 다양한 그런 어레이 안테나를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파이나이트 툴킷 개선 내용에서는 어, 파이나이트 어레이 툴킷 기능이 강화되어 사용자들은 배열 설계와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및 알고리즘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베타 기능으로 병렬 컴포넌트 어댑티브가 적용이 되어서 3D 컴포넌트나 배열 요소들의 메쉬를 세분화해서 어댑티브 메싱을 병렬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해석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